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김희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질소가 포함된 중성기분 탄소의 음이온 특성의 헤테로폴리산 촉매를 화학적으로 고정하고 헤테로폴리산 촉매의 표면 반응의 대표적인 메타크롤레인 산화 반응, 메탄올, 프로파놀 등과 같은 알코올류의 전환 반응에 각각 응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헤테로폴리산 촉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성의 금속 원소들은 pH를 낮추거나 온도를 가열하게 되면 축합산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두 종류 이상의 금속 원소들이 축합하여 축합산을 형성했을 경우를 헤테로폴리산 촉매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헤테로폴리산 촉매 같은 경우는 중심 원소, 배이 원소, 그 다음에 옥시즌들이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1차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헤테로폴리산의 1차 구조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런 헤테로폴리산의 1차 구조는 전체적으로 음이온 차지를 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아울러 이런 1차 구조와 함께 결정수와 양이온 등이 같이 결합되었을 경우 또 다른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를 헤테로폴리산의 2차 구조라고 명명합니다.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굉장히 우수한 특성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먼저 극단적인 산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안정하고요. 비교적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산 및 산화하는 반응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따라서 이런 그런 특성을 바탕으로 엑시드 베이스나 옥시데이션 리액션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이런 극성 용매인 알코올이나 물, 이스와 같은 것에 굉장히 잘 용해되기 때문에 균일계 반응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비표면적이 우수한 담체에 담재되었을 경우 불균일계 반응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황산이나 질산과 같은 브리스산이 아닌 굉장히 강력한 브레스테드 산 특성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그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원소들을 서로 치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소들을 바꿔줬을 경우 그들의 엑시드 베이스나 레독스 프로퍼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현재 여러 가지 성화 공정에 응용되고 있는데요. 프로파놀을 산촉매 반응에서 프로필레를 생성하는 반응이라든가 토솔이 부티엘 알코올을 아이소부텐으로 전환하는 반응이라든가 또한 중합 공정에서 테트라하이드로큐란을 배완 중합시키는 촉매로도 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많이 응용되고 있는 것이 메타크롤레인을 산화시켜서 메타크릴릭 액시드를 합성하는 공정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우수한 특성이 굉장히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비표면적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낮은 비표면적을 개선하기 위해 음이온 차지의 헤테로폴리산 촉매를 양이온 비표면적이 우수한 양이온 서포트에 고정화시키는 용도로 수행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산 및 산화 반응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을 살펴보면 헤테로폴리산 촉매를 촉매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엑시드 촉매 반응이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테로폴리산 촉매를 비표면적인 우수한 양이온 서포트에 헤테로폴리산을 고정했을 경우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엑시드 프로퍼티를 줄이고 옥시데이션 포지션을 증가시키는 방향적으로 촉매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촉매에 대해서 아이디얼하게 그려본 건데요. 질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중형기공 탄소의 경우는 2차원적 기공배열 구조의 SB15를 주형으로 사용하고 또한 폴리파이로를 탄소 전구체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조된 질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중형기공 탄소의 경우는 이러한 아이디얼하게 이런 형태로 제조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아미 퐁셔널 그룹이 도입되도록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으로 고정화되어져 있는 촉매 외에 물리적으로 고정화되어져 있는 촉매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의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척 과정을 거쳐 화학적 고정화 외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져 있는 그런 헤테로폴리산 촉매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제조된 촉매와 담체에 대해서 질소 탈적 복선을 통해서 그들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담체 및 담체 촉매 모두 타입 4의 아이소섬과 A10 타입의 히스테리시스를 구조로 그리고 있으며 약
8km 근처에서 아주 균일하게 비공이 발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담지량이 약 13.6웨이트%가량이 담지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와 기공 구조가 유사한 CNP 시리즈 수크로스를 탄소 전구체로 사용한 탄소를 만들어 제조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헤테로폴리산 촉매를 고정화하였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세척 과정에서 이 헤테로폴리산 촉매가 모두 물에 의해서 전부 다 씻겨져 나가는 것을 리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도입되어져 있는 이 질소가 헤테로폴리산 촉매를 고정하기 위한 앵커링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CNP3와 유사한 형태의 2차원적 비공배열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촉매가 담지된 후에도 여전히 기공 특성이 잘 발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트로젠이 역할이 과연 어떻게 이 담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XPS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전구체로 사용되는 폴리파이롤의 경우는 900도씨의 열 처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음과 같은 3개의 특성 피부로 분리가 됩니다. 보신 것처럼 쿼터너리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질소 주변에 3개의 탄소가 결합되어 있고 엣지 사이트에 이런 양이온 형태로 띄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리디닉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2개의 탄소가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고요. 이렇게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쿼터너리 나이트로젠이나 피리디닉 나이트로젠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아주 일부 미량 형성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쿼터너리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피리디닉 나이트로젠에 비해 높은 바인딩 에너지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이 거의 대부분 80%가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쿼터너리 나이트로젠의 이 엑사이트 부분에 있는 이 나이트로젠이 아미 퐁셔널 그룹을 도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이트로젠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력기공 탄소를 라마 스펙트럼을 통해서 좀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그래파이트 성절을 나타내는 지밴드의 특성 픽이 디밴드에 비해서 발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로써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력기공 탄소의 경우 그래파이트 스트럭처를 갖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헤테로폴리산 촉매가 얼마만큼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력기공 탄소에 화학적으로 고정화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FTIR 스펙트럼을 분석해보았는데요. 헤테로폴리산 촉매의 경우 700에서 1100 영역에서 4개의 뚜렷한 특성 픽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력기공 탄소의 경우는 이 영역에서 어떤 그런 특성 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담지 촉매의 경우 담지 촉매 내에 존재하는 헤테로폴리산 촉매에 의해 이 영역에서 특성 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특성 픽은 무촉매와 비교했을 경우 약간 밴드가 시프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는 일부 픽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헤테로폴리산 촉매가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력기공 탄소에 화학적으로 고정화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테로폴리산 촉매가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력기공 탄소에 얼마만큼 고분산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XR 패턴을 분석해보았는데요.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이 영역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한 특성 픽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력기공 탄소의 경우는 26.3도와 약 43도 근처에 두 개의 뚜렷한 특성 픽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력기공 탄소의 경우 그래파이트 성질에 의해서 이런 다음과 같은 특성 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13.6웨이트% 가량의 헤테로폴리산이 담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지 촉매의 경우는 헤테로폴리산 특성 픽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담체와 유사한 형태의 XR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헤테로폴리산 촉매가 1나노미터 또는 2나노미터 그 이하의 아주 작은 크기로 고분산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헤테로폴리산 촉매는 크게 표면형 산화 반응과 벌크형 산화 반응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면형 산화 반응의 경우는 레독스 캐리어가 비교적 덩치가 큰 이런 산소들이 레독스 캐리어를 작용하기 때문에 이 헤테로폴리산 촉매의 벌크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벌크형 헤테로폴리산 촉매의 산화 반응의 경우는 레독스 캐리어가 일렉트론이 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표면 내부로까지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서비스 타입의 리액션 모델에 맞추어 메타크롤레이를 메타클리 애시드로 합성하는 그런 반응을 응용했는데요. 서비스 타입 리액션의 경우는 비표면적이 증가는 증가할수록 반응 활성이 우수하다라는 이제 이런 결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담지 촉매하고 담지 촉매를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비담지 촉매 양이 담지 촉매 양에 비해서 약 한 3.5배 정도 가량 많더라도 그 전환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담지 촉매의 경우가 좀 더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테로폴산 촉매가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기분 탄소의 분자 상태로 굉장히 고분산되었기 때문에 표면에 나와 있는 액티브 사이트가 굉장히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크롤레이 산화 반응 말고 또 다른 이제 모델 반응으로 메탄올 전환 반응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해 보았는데요. 메탄올 전환 반응은 굉장히 좀 보신 것처럼 그 반응 메커니즘이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헤테로폴리산 촉매, 비담지 촉매를 썼을 경우 헤테로폴리산의 산촉매 특성에 의해서 메탄올은 다이메틱 이스터로 형성이 되고요. 옥시데이션 펑션에 의해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형성이 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반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업적으로 유용한 다이메틱시 메탈을 생성하는 데에 이 헤테로폴리산 담지 촉매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헤테로폴리산 그렇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는 2차 반응에 의해서 옥시데이션 펑션에 의해 메틸 포메이트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 펑션에 의해서 디하이드레이션 펑션에 의해서 다이메틱시 메탄이 형성되는 것을 그 특징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틸 포메이트를 형성을 위해서는 옥시데이션 펑션, 엑시드 펑션, 옥시데이션 펑션이 필요한 거고요. 다이렉토시 메탄 생성을 위해서는 옥시데이션, 엑시드 펑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반응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여 반응 실험을 수행을 해봤는데 먼저 이들의 산특성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비담지 촉매의 경우 담지 촉매에 비해 그들의 엑시드 어마운트 양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들의 메인 맥시멈 픽이 약 220도 근처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로써 담지 촉매랑 비담지 촉매는 모두 비슷한 형태의 엑시드 스트렝스를 갖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엑시드 어마운트 면에서는 담지 촉매의 경우 비담지 촉매에 비해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질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중형기관 탄소의 헤테로폴리산이 담재되었을 경우 그 펑셔널 그룹 자체가 TPD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암모니아를 흡착시키지 않고 그냥 한번 찍어봤더니 약한 픽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실질적인 그 담지 촉매의 엑시드 어마운트를 계산해보면 그 암모니아를 흡착시킨 상태에서 흡착시키지 않은 것의 픽의 면적을 빼버리게 되면 이제 정확한 담지 촉매의 엑시드 어마운트 양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엑시드 어마운트의 양은 비담지 촉매에 비해 약 48% 정도 가량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계산을 통해서 이런 스테이트로 헤테로폴리산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탄올 전환 반응에 응용을 해보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컨버전 상태에서 셀렉티비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비담지 촉매의 양을 담지 촉매의 양의 한 8배 정도 가량 증가시켜서 어느 정도 컨버전 비슷한 위치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담지 촉매의 경우가 비담지 촉매에 비해서 컨버전이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전환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테로폴리산 촉매가 분자 상태로 고분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캐탈리틱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이메틸 이서의 선택도에 있어서는 비담지 촉매가 담지 촉매에 비해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담지 촉매가 엑시드 펑션뿐만 아니라 옥시데이션 펑션을 가지고 있지만 엑시드 펑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이메틱 이스터로 반응이 대부분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메탄올 2차 반응에 2차 반응을 비교해본 결과 2차 반응에 있어서는 담지 촉매가 비담지 촉매에 비해서 모두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탄올 피드 레이트를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메탄올 피드 레이트, 즉 반응물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면 컨버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컨택트 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컨버전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메탄올 전환율과 합계 계산을 해보면 메탄올 피드 레이트는 줄지만 반응에 참여하는 메탄올은 계속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메틸 포메이트랑 다이메토시 메탄의 선택도를 비교해보면 낮은 메탄올 피드 레이스의 경우에는 메틸 포메이트가 우수하게 이제 잘 형성되는 데 비해서 메탄올 피드 레이트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이메토시 메탄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이제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메탄올 양이 증가하면은 헤테로폴리산 담지 촉매에 존재하는 엑시드 사이트에 추가적으로 메탄올이 들어가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메탄올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메탄올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옥시즌과의 결합에 의해서 옥시더티브 디하이드로지네이션에 의해서 메틸 포메이트가 형성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메탄올 피드 레이트가 증가했을 때 메탄올이 소비되는 양이 증가하는 이유는 메탄올이 양이 증가되면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탄올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반응 외에도 2프로판올 전환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담지 촉매의 경우 비담지 촉매에 비해서 높은 전환율을 보이는 것을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애시드 펑션에 의해서 형성되는 프로필렌이라든가 아이소프로필 이서의 경우는 비담지 촉매가 높은 선택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산화반응 특성으로 대변되는 아세톤의 선택도에 있어서는 담지 촉매의 경우가 높게 그 선택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헤테로폴리산 촉매가 질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구성기관 탄소의 케미컬 인터랙션에 의해서 잘 고정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폴리산 촉매 자체는 고정화될 때 굉장히 분자 상태로 분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타프롤레인 산화 반응에 있어서는 담지 촉매가 비담지 촉매에 비해서 높은 촉매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메탄올과 2프로파놀을 포함한 알코올 전환 반응에 있어서는 담지 촉매의 경우 그들의 증가되어져 있는 산화하는 능력에 의해서 비담지 촉매보다 높은 그런 옥시데이션 풍천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탄올 전환 반응에 있어서는 메탄올 2차 반응에 의해서 형성되는 다이메톡시 메탄이라든가 메틸 포메이트,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시데이션 엑시드 페탈리스 이런 반응에 의해서 형성되는 다이메톡시 메탄이라든가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런 메틸 포메이트, 즉 바이펑셔널 프로퍼티를 갖는 2차 반응에 이 담지 촉매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TPD 분석 결과 그들의 담지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애시드 어마운트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